어머니,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불편하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성인이 된 자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꺼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저희 사랑 이야기는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대학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제약도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유롭게 연애하는 것이 지금처럼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저와 철수는 같은 대학의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철수는 진지한 태도로 시를 읽고 토론에 임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었죠. 그의 깊이 있는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저를 사로잡았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연애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엄격한 시선과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어야 했었죠. 우리의 데이트는 항상 비밀스러웠습니다. 동아리 모임이 끝나면 저와 남편은 학교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그곳 벤치에 앉아 함께 시를 읽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직접 쓴 시를 읽어주곤 했는데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공원은 아직도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직접 만든 작은 종이약을 건네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해. 너랑 오랫동안 지내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철수야,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그리고 고마워.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었죠.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남몰래 주고받은 편지와 주말마다 짧게나마 만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응원하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소처럼 대학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날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내 손을 잡고 벤치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문학 동아리 방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조용하고 고요한 그곳은 마치 우리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동아리 방 중앙에 섰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 몰래 사랑을 나누어야 했던 시간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시간도 모두 너와 함께여서 행복했어. 남편의 눈빛은 진지하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은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으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영희야,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철수야,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우리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날의 프로포즈는 저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부모님도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셨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일 즈음의 첫 아들 민준이를 낳았을 때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기 시절부터 호기심 많고 활발한 민준이는 항상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첫걸음을 떼던 날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다시피 어린 아기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서 울던 날들이 많았고 척감기 때문에 병원을 찾던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민준이를 달래주는 일이 많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후 우리에게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수진이는 오빠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동생이 생긴 것을 기뻐했지만 동시에 부모의 관심을 빼앗길까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주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형제 간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민준이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 덕분에 친구도 많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반면 수진이는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투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 중에서 제일 갈등이 심했던 건 학업 문제였습니다. 민준이는 성적이 우수했고 항상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 수진이는 예술적 재능이 있었지만 학업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시험에서 1등을 했을 때 우리는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항상 오빠만 칭찬해 주는 거야? 너무 차별이 심해. 수진이가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하는 것도 많잖아. 그림 그리는 거, 피아노 치는 거, 모두 내가 잘하는 것들이야. 저는 딸을 다독이며 말했지만 딸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저는 작은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일찍 집을 나서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고 저 역시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저녁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남편과 소소한 술 한 잔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우리는 부엌에서 간단하게 술 한 잔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주는 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고 저는 간단한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우리는 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이 잔을 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저를 향한 따뜻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그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야. 저는 남편의 잔에 소주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고생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희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계시는 아버지가 저희 유일한 정신적 지주셨죠.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도 옆에 있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장례식 동안 남편은 항상 내 곁에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장례 준비부터 손님 맞이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며 제가 슬픔에 잠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밤이 되면 저는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조용히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창문에 보이는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남편과 저는 잔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당신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기뻐하실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제사날이 되면 저는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준비가 끝난 뒤 제사상 앞에 서면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그날도 제사상이 차려진 것이라서 저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와서 앉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잡고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며 부모님과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신문을 읽으시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엄격하셨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엄하게 키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면 아버지는 매서운 눈빛으로 혼을 내셨고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기억나? 중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아서 아버지한테 혼났을 때 어머니가 뒤에서 몰래 귤을 건네주셨잖아. 응, 그때 혼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남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 번은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논문을 제출해야 했는데 저는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방학 마지막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게으르다며 꾸짖으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며 저를 옆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너도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저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눈을 함께 치우며 아버지와 함께한 그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저에게 눈 치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함께 땀을 흘리며 일을 마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랑 같이 눈 치우던 게 생각나네. 정말 힘들었지만 그 후에 마셨던 따뜻한 코코아가 아직도 기억나.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아버님이랑 많은 추억이 있었네. 남편은 저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그리움과 사랑을 부모님도 느끼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항상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제사상을 치운 후에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누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남편의 위로와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곁에 없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그리움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다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딸 수진이는 각자의 길을 찾아가며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이 인정받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딸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딸의 예술적 재능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게 되어 저와 남편은 정말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며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각자 직장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울로 떠난 후 저와 남편은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이들이 차지하던 공간이 커서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리움을 참고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들의 노력과 성실함은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매번 성과를 내며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저와 남편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도 디자인 회사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펼치며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감각은 회사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러워할 때마다 우리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동료 중 한 명인 지연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현재 제 며느리이기도 하죠. 며느리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아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준이는 우리에게 며느리 지연을 소개하며 결혼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지연이에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준이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축하한다, 민준아. 지연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따뜻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딸 수진이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만난 동료 현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하면서도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수진이와 함께 할 때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진이가 현수를 우리에게 소개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 현수 오빠와 결혼하려고 해요. 수진이가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현수 씨,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연의 결혼식은 봄날의 화사한 날씨 속에서 열렸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예식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며느리와 행복하게 잘 살겠지. 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남편이 될 거야. 며느리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와 사위인 현수와의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의 단풍이 물든 날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수진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현수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손자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쁨에 넘쳤습니다. 첫 손자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작은 생명이 주는 따뜻함과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가 이렇게 예뻐. 민준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 제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민준이가 아빠가 된 걸 보니 감회가 새로워. 남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와 현수에게도 곧이어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이의 딸은 그녀의 미소를 쏙 빼닮은 예쁜 아기였습니다. 손자와 손녀를 보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주는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울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자주 서울로 올라가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와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놀이터 가요. 손녀가 손을 잡고 우리를 끌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놀이터 가자.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성인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울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자주 서울로 올라가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와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각자 직장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상사에게 칭찬받았어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 정말 잘했네. 엄마 아빠도 네가 그렇게 잘할 줄 알았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요즘 어때?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재미있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아빠, 정말 재미있어요. 이번에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냈어요. 상사도 아주 만족해 하시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대견하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고 자랑스러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바빠서 친가에 오기 힘들까봐 저희가 서울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방문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민준아, 아빠랑 나랑 이번 주말에 서울로 갈게. 너희들 얼굴도 보고 싶고 손자들도 보고 싶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살짝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는 급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청소기를 돌리며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또 오신다고? 여보, 우리 너무 바빠서 준비할 시간도 없잖아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피곤하지만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지.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방문을 반기며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대? 신난다. 아이들은 기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쳐갔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와 남편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손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우리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들 많이 컸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희들 보고 싶었어?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집이 좀 어수선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너희들 바쁜 거 알잖니? 남편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놀면서 즐거워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에 갈등이 서서히 고조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바쁘니까 자주 오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지, 민준아.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올라왔잖니.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이번에도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쉬지도 못했어요. 주말에는 조금 쉬고 싶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아들에게 인사를 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에 부모님에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들은 아깝다고 느껴졌나 봅니다. 저와 남편은 딸 수진이의 집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할 것을 알렸습니다. 아들처럼 딸도 저희의 방문을 달갑지 않아 할 것 같아서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랑 나랑 이번 주말에 서울로 갈게. 너희들 얼굴도 보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요? 알겠어요. 딸은 사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오신대.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 오신다니 벌써부터 설레네. 딸은 사위의 반응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밀려왔습니다. 야근이 많은 직장에 다는 딸은 주말에는 쉬고 싶었습니다. 몸이 지친 상태에서 부모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가중되었습니다. 게다가 딸 부부가 기르는 강아지 둘이도 부모님의 방문을 꺼리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둘이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무서워해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와 남편은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둘이가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둘이를 달래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둘이야,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야. 딸이 강아지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가 많이 겁먹었네. 괜찮아, 둘이야. 제가 부드럽게 말하며 다가가려 했지만 둘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둘이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로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런 둘이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에 갈등의 조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도 야근하느라 피곤해요. 솔직히 자주 방문하시는 거 조금 불편해요. 그냥 명절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사위는 아내를 쳐다봤고 부모님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좀 신경 써야지. 딸은 남편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는 가만히 있어. 둘이도 낯선 사람들 오면 스트레스 받잖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줘야 해.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딸아, 알았다. 딸의 표정은 미안한 표정과 화난 표정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돌아간 후 딸 부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딸은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죠. 부모님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미묘한 갈등은 남아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의 집을 방문한 후 그리고 아들 민준이의 집을 다녀온 후 저와 남편은 자식들로부터 거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딸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했습니다.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식들이 올 것이라 기대하며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아들과 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이번 명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딸이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명절에 친가도 안 오고 도대체 부모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희도 바빠서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다고 매번 이러는 게 말이 돼.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지민이. 저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다음번엔 꼭 갈게요. 딸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 통화 이후 아들과 딸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남편도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에 부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참석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들 평소에 아버지 생각은 하고 있는 거냐? 엄마, 사실 우리도 힘들었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와서 작별 인사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엄마. 저희도 최대한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딸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한층 더 적막하고 쓸쓸했습니다. 아들과 딸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상처만 남긴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장례식 후에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자식들에 대한 집착을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집착을 놓으니 훨씬 인생이 편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는 일이 없어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중한 추억을 쌓고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홀로 정원을 가꾸며 꽃과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제 남은 재산 덕분에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남편의 보험금을 타낼 생각이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1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재산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며 저는 스스로의 결정을 굳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그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지냈습니다. 저녁이면 이웃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는 소규모 파티를 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이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집착을 놓으니 마음이 편해졌고 스스로를 돌보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찾으세요. 자신의 행복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